국도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아낀다며 마을 계곡을 매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우 때 마을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해 여객터미널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개장이 지연되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의 새 야구장 건립이 새로운 암초에 걸렸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절차가 잘못됐다며 건립 계획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내년도 부산급식 예산을 두고 경남도의회 2개 상임위원회에서 상반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가 막판 협상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도공사를 하면서 마을 계곡이 통째로 매립돼 사라졌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는 대신 계곡을 매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폭우가 내리면 이 마을이 온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어촌 마을의 계곡이 암석 덩어리들로 완전히 매립됐습니다. 창원과 거제를 잇는 국도 5호선 건설 과정에서 마을 계곡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곳은 1년 전까지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계곡이 있던 자리. 물이 개안불락이기 때문에 저는 계곡을 메움으로 해서 농사나 또 우리 식수 문제가 상당히 곤란을 받게 되죠. 애초 이곳은 90m 길이의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비용 13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 계곡을 메운 겁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은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고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계곡이 사라지면서 올여름 폭우 때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계곡보다 폭이 좁은 인공수로 때문에 급류가 마을을 덮쳤다는 겁니다. 수로나 이런 유속이 빠르니까 그런 주변으로 이제 부유물들이 올 텐데 사방댐을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침사지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마을 주민들은 계곡을 복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나머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입점 조건으로 인근 전통시장의 반발에 부딪히며 논란 끝에 착공된 김해시 여객터미널 공사가 지난 8월에 끝이 났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도 났지만 아직 개장 계획은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 신축된 김해시 여객터미널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11,2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8월 말 완공한 뒤 김해시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까지 받았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애초 개장하기로 한 예정일이 2달여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전히 15년 된 임시 가건물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춥고 덥고 더울 때는 너무 덥고 다른 터미널 그런 데 비해서는 완전 시골 완공은 다 해놓고 왜 사용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은 시행사인 이마트와 운영사인 주식회사 김해 여객터미널과의 갈등. 김해 여객터미널은 20년 장기 운영권과 운영 적자 전체를 보전해 줄 것, 세금 계산서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앞에 두 개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법적으로 면허권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안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이마트에 사업 면허권을 내준 김해시는 조정 권한이 없다며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양사업자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밀고 당기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 김해시 여객터미널 사업. 사업자와 운영사의 이익 다툼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 혁신도시인데요. 주민수가 5천 명이 넘고 공공기관도 착공식에 들어가며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가는 다리는 개통되지 않고 혁신도시 안 도로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마친 김시민대교.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1년 6개월이 돼가도록 개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0억 원짜리 다리가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는 겁니다. 혁신도시 내부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돼 5천 명이 넘게 살고 있지만 도로와 가로등 등 공공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만 돼 있고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쌩쌩 다니는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공사 차량과 자재가 놓여 있고 교통 안내판이나 신호도 없어 사고 위험에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저쪽에서 차들이 많이 싱싱거리고 다녀서 애들이 신호등도 없고 위험하고 저녁에 보면 애들이 여기 무단횡단에서 또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 많이 해요. 진주시가 김시민대교와 혁신도시 내 도로에 대해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싸다봐 욕을 얻어먹겠죠. 입주 1년이 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진주시는 내년에야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진통 끝에 상원시의회에 상정된 새 야구장 건립 계획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오는 2008년 3월로 예정된 새 야구장 완공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새 야구장을 짓기 전에 현재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처분에 관한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처분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좀 질의가 계속되어서 창원시는 마산종합운동장 처분이 아닌 일부를 새로 짓는 형태의 리모델링 공사로 선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시의회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창원시가 KBO와 약속한 새 야구장 완공 기한은 오는 2018년 3월. 당장 내년 1월부터 1,100억여 원을 들여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22,000석 규모의 야구장으로 개조하는 행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류되었지만 다음 회기 1, 2월에는 반드시 처형될 것으로 저희들은 또 믿고 있고 똑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시의회 다음 임시회 예정일은 이르면 내년 1월 말. 창원시는 새 야구장 건립 안건을 수정해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100억 원을 두고 서로 상반된 성격의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2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을 넘겨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합의를 막판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7개 상임위 중 하나인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 1,125억 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상임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이보다 이틀 앞서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반된 예산안은 도청 예산결산특위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위로 각각 넘겨졌습니다. 도청 예결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도지사가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종합심사에서 거론이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도교육청 예결위가 무상급식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줄 사람은 없는데 쓸 곳을 정하게 되는 1,000억 원대의 모순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교육청 예결위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극한 갈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율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아니 차차수 변경을 또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결위는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끝장 합의를 붙일 계획이어서 무상급식 예산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주시와 인접한 밀양과 양산시에 대해 소규모 가금류 사육 농장과 전통시장 등으로 예찰과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위치 추적기 신호에 의하면 철새가 중국과 러시아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를 거쳐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에서 분변과 폐사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해 철새 축제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취소됐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주남저수지 일원에서 열기로 했던 제7회 주남저수지 철새 축제를 AI 발생 등으로 인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남저수지 철새 축제가 취소된 것은 지난 2009년 AI와 신종플루 발생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소년 통일단 발대식이 오늘 창원시 마산 허포구청에서 초등학생 단원 42명과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소년 통일단은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방지역 견학과 북한 이탈 주민과의 만남, 북한 음식 체험, 청소년 통일 캠프 등의 활동을 펼 계획입니다. 삼성그룹이 한화에 매각하기로 한 삼성테크윈의 사원들이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합니다. 삼성테크윈 제2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창사 이후 처음으로 회사 정문에서 비대위원회 총회를 열고 매각 저지를 결의하고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기업체 가운데 오리엔탈 전공의 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의 오리엔탈 전공이 전체 근로자 249명 가운데 15명이 산업재해를 당해 재해율 6.02%를 기록했습니다. 또 양산시 유산동 제1ENS가 4.94%, 창원시 양곡동 대림비엔코 주식회사 4.43%, 창원시 성산구 ZF삭스코리아가 3.73% 등으로 재해율이 높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금 수억 원의 횡령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